오늘 네 번째 시간, 헤드헌터로서 대표님으로 또 계시죠. 네. 회사의 비밀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다 오픈하시고 이름도 오픈하시고 회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 이렇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일단 헤드헌터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헌팅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채용 외주 서비스인 거죠. 네. 솔직히 요새는 이렇게 리크루팅 서비스라고 해서 전 분야를 다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을 하는 걸 약간 따로 헤드헌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해요. 이젠 그냥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네네.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헤드헌터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채용에 전반된 업무를 다 하죠. 그 프로세스들을. 그러니까 네. 처음에 채용 공고를 받아서 후보자들을 서칭해야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력서 셔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후보자가 얼마나 이 기업에 적절한 인재인지 이 포지션에 맞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헤드헌터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얘가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 그럼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내 딴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어설프게 몇 개 넘겨줬던 거를 나는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느라 안 했던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을 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력서 이 정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유사한 게 요 정도인데 뭐 요 정도까지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후보자에게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줘야죠. 제공을 해야 네.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매치메이커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매칭이 돼야 제가 돈을 벌지만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 회사에 소개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해. 이 회사가 다시는 저한테 업무를 의뢰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회사에 좋은 후보자인데 매칭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핏이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을 때 중간에 중재를 못해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조율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도 있고 면접이라거나 이런 일정 조율들. 왜냐면 회사도 되게 바쁜데다가 맞아요. 이분들도 현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조율을 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궁금한 게 이제 기업에는 인사팀이 있고 리크루터가 있는데 왜 헤드헌팅과 헤드헌터를 쓰는 거냐는 거죠. 효율의 싸움인 거죠. 인사팀의 업무는 상상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크루팅 전문가가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리크루팅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 공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고 특히나 맞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소문 듣고 뭐 카페도 많고 해서 알아서들 오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채용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갑자기 충원이 필요할 때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연봉 5천, 6천, 7천 주고 한 명 뽑아놨어. 그 뒤에 일이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 기업이 크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질 수도 있으나 네네. 되게 드문 경우고요. 인사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인재 개발팀 같은 경우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겠죠. 필요한 업무니까. 근데 채용 업무는 언제 얼만큼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자주 그렇게 채용하면 회사가 손해겠죠. 인하우스 리크루터를 채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막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회사라거나 내지는 오히려 더 안정이 돼서 우리 회사는 이제 채용 업무가 많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인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싱을 한번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지원자의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헤드헌팅으로 지원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인사 담당자는 되게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드헌터들은 이 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딜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양쪽 다 나의 고객과 상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쓴다라는 게 물론 취준생 시즌에 4학년 2학기 때 엄청나게 많이 쓰긴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 보통 이직을 3년마다 5년마다 한다라고 봤을 때 3년 만에 이력서 쓰기, 자소서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도 써버릇해야 쓰는 거고 이 채용 시장의 트렌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헤드헌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그것만 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는 이렇고 이력서, 자소서 쓰는 스킬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코칭을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력서를 왼손으로 썼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글빨이 좀 없다. 내가 보기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회사가 자꾸 아쉽게도 나랑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에게 돈 안 받거든요. 그렇죠. 기업 쪽에서 돈 받거든요. 친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꼭 내가 이직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급할 수도 있어요. 네. 평소에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아이 귀찮아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풀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좋죠. 왜냐면 그분들도 되도 않는 걸 주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도 저의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안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급해서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오퍼가 있으면 말고 연봉을 2배 올려준다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끄적이고 매일 잡코리아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헤드헌터도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 여럿을, 네. 알아두면 좋겠죠. 구글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글로벌 지사, 명동 세계 제일 제약사. 왜 회사 이름을 대놓고 안 쓰고 이렇게 둘러서 누가 봐도 구글이고 누가 봐도 화이자인데 왜 이렇게 공고를 올리는 건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개혁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요.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네.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를 기업의 전략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신규 사업을 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년, 15년 전에 아모레에서 중국 담당자를 뽑겠다라는 얘기는 아모레 같은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봤구나. 오케이 가자.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기밀 유지 때문에. 경쟁사에서 아모레에서 중국 담당자를 뽑는다고 해서 저건 되는 사업이야. 우리도 갈 거야 라고 하면 아모레 입장에서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시장 조사 다 해놨더니 이것들이 어디를 와서 붙어.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엔지니어를 뽑겠다라고 하면 저 차가 다음 차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쪽에 지금 R&D가 들어가고 이런 전략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헤드헌터로서 장점이 있다면? 얕고 넓게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대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보통 헤드헌팅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 제가 물론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진 않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면은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는 못 듣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 제가 저번에 리크루터와 엔지니어 중에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떠들고 다니네 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어요. 뭐 와, 좀 뭘 안 별걸 해. 다 하네 뭐 이런 다 알아.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턴이라거나 이런 걸로도 시장조사나 이런 인재채용 쪽 추천드리는 게 되게 많은 산업군을 볼 수 있잖아요. 인턴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턴은 지금 내가 인사 쪽을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화장품 회사, 리서치 회사 이런 거를 공부를 한 번씩은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혹은 구글 쪽, IT 쪽 회사를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주로 잡 디스크립션이나 리퀘어먼트가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니 이걸 준비해야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헌터로서 지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회사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5년 뒤, 7년 뒤, 10년 뒤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갈 수 있는 플랜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실 회사들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 뭘 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 볼 때도 늘 물어보거든요. 저희 회사에 몇 년이나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데 옛날 같으면 빨리 나가래 안 뽑아 라고 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이 어떤 업무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업무를 줄 수 있잖아요. 100%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야 이 사람이 3년 뒤, 5년 뒤 우리 회사를 떠나더라도 3년 동안, 5년 동안 정말 이런 업무를 주면 정말 성심성의껏 하겠구나. 저는 이게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내가 놀고 있으니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다. 이 회사는 월급 많이 준다. 뭐 해준다. 물론 중요도는 다르겠죠.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기업의 명함 그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업을 하려는 목표가 뭔지. 오늘 구구절절 맞는 말, 좋은 말 해주신 우리 박현석 부장님 /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홍보 차원에서 혹은 이제 리크루팅 차원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